정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여러 개 있는데요. 우선 그 신반포 청구 아파트 편법 증여 혹은 명의신탁 의혹에 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넘겨보시죠. 오래된 기억이십니다만 2000년 7월경에 잠원동에 청구 아파트로 전입이 되셨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근데 그 아파트는 98년 2월에 이제 정모 씨라는 분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그 후보자 어머니께서 1억 2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한 1억 원 정도 돈을 빌려주셨던 모양이지요. 근데 바로 3월 27일 한 달 만에 이제 후보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고 4월 8일 날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그 근저당권이 또 4월 27일에 또 금방 해지가 돼요. 결국은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로 돈을 지급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어머니로부터 편법 증여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머니께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명의신탁을 한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시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아파트였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나왔어요. 이른바 딱지거래 의문이 좀 있다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했더니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빌리거나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 1억 원대 초반에 매수를 했는데 대금을 급여, 예금, 증여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이제 98년 2월 26일 날 군법무관 훈련으로 입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거래가 주로 이루어진 2월, 3월, 4월경에는 아마 대부분 훈련 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당시 공시지가가 1억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도 12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당시 1억 원 정도를 후보자가 그동안 모은 급여나 예금, 증여받은 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당시 24살, 25살이고 아마 공식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은 사법연수원 2년 정도인데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25기니까 후보자가 27기지 않습니까? 예. 제가 2년 동안 급여 받은 총액에서 저축을 못했어요. 빚만 좀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0억이 넘는 돈을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거나 아니면 등기 이후에 어머니가 이제 근저당 채권자시니까 그만한 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편법 증여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혹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후보자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좀 해보시죠. 저 서면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기준 12억을 말씀하신 건 이거는 그동안 2000년대, 2020년대 거치면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폭등한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 IMF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이상적으로 폭락했던 시기였다는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1억 원대 초반, 1억 2, 3천 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당시에 제가 그 전에 저희 부친께서 여러 차례 제가 나중에 공직 생활하거나 그럴 때 조금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세금 범위 내에서도 주셨고, 그리고 세금을 내면서도 저한테 여러 차례 증여해 주신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제가 갖고는 있었던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가 이것이 첫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을 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전전해서 팔고 사고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거 할 때 이제 영천에서 제가 군대에서 훈련 가고 들어갔을 시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모친께서 이 매매 절차라든가 등기 절차 전체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대행해 주셨던 거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절차 세부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말씀하신 자금이 제가 당시에 이 정도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급여로만 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사법연수원 때도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돈이 좀 모이긴 했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세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고 그걸 지금의 12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는 조금 계산적 감이 다르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머니께 갚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는데 모친께서 드려서 모친이 그냥 그 진행하신 겁니다. 그 후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셨냐고요? 전 소유자는 아니고 그럼 나중에 어머니께 그 돈을 지급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그 지급을 하셨냐고? 그렇죠. 어머니께 가기 지급하셨어요? 전에요. 군대 가기 전에요. 군대 가기 예, 전에? 예. 그럼 군대 가기 전에 지급을 하셨으면 예. 그 당시에는 5만 원권도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1억 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셨을 테고 예. 결국 은행에 예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후보자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은행 계좌를 확인해서 제출을 하면 이런 의혹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를 내지 않으시니까 의혹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일반인이라면 이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편법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제 후보자가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내시면 명쾌한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지급을 했다고 말만 하시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뭐 25년 전이라서 자료가 명확하게 남아 있잖아요.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뭐 그렇게 해면 좀 깔끔하게 클리어 될 것 같아서 제가 저 실무자한테 지금이라도 찾아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한은행, 조은행은 사실 그게 급여 계좌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넣지 않아요. 당시에는 제 기억에 주로 저축은행들에다가 이렇게 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파악해 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네. 예. 최의장님. 후보자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알아보고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을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